안녕하십니까. NKTV의 북한 이슈 논단 김은각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준비 간에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신노예로 세뇌시키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그들이 질서에 편입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생애 주기에서 청년들이 성장에 대해서 특별히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았습니다. 북한 청년들이라고 하면 이게 17세 내지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청년들이 많은 진로 고민과 상담과 결정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게 되죠. 근데 그 진로는 정말 수천 갈래 있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통틀어서 보면 여기 5가지 진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진로는 뭐냐? 당에서 특별히 뽑혀가지고 이 특수부군으로 발전에 그게 편입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뭐 종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특수부군이라고 하는 것은 대남공자원이라든지 김정은을 직접 옆에서 지키는 오과라든지 이게 신체가 아주 축축하고 그리고 토대가 좋고 머리가 비상하고 이런 사람들 빼가는 거죠. 우리 간첩들, 남파 간첩들 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다 이 최고의 실력, 최고의 체력 이런 걸 보고 빼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난파시키는 훈련 좋아서 난파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돌격대에 뽑습니다. 청년 돌격대. 이 청년 돌격대는 앞으로 얘가 당의 어떤 후비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 앱을 뽑아가지고 속도전 청년 돌격대. 그 다음에 무슨 628 청년 돌격대 여러 가지 대우를 받은 청년 돌격대에 보내서 그 자기 강한 그런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그 단련된 사람들 갖다가 간부가 되기 위한 공산대학이나 기타 공당학교 이런 데 보내서 당의 중견 간부로 키우는 거죠. 노동 속에서 사람을 키워서 간부로 쓴다. 이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대학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대학은 이제 성적이 높아야 되고요. 초대 성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일제고사를 쳤을 때 그래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상위의 그 랭킹에 된 애들 속에서 대학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한 70%가 되는데 거기서 적어도 70%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가 군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요즘엔 뭐 8년부터 10년 사이에 군사 복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신체가 허약하다든지 그리고 장애가 있다든지 그리고 얘가 토대 수준이 매우 나쁘다든지 군대에 보낼 줄도 못해요. 이런 애들은 이제 현장에 바로 직장으로 내버리는 이렇게 5가지 진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5가지 진로가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결심을 못하는 겁니다. 당에서 너는 군대에 가, 너는 직장에 나가, 너는 대학에 가, 이게 파악을 하거든요. 직접 그들을 장기적처럼 움직여 놓습니다. 본인들이 의사, 본인들이 취향, 본인들이 꿈 이런 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면 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난 부모님들 떠나서 다른 먼 곳에 가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나 몸이 아파서 당장 못 가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부실되고 불평을 내고 반기를 들면 그때는 가차없이 즉 20살부터 30살까지 그 기간의 10년을 바로 군대와 그리고 돌격대, 그 직장과 그리고 대학 이후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보낸 대학생들은 결국은 사회에 배출되게 됩니다. 사회에 가서 결국은 취업 또 내지는 자기 진로를 통해서 다양한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그들이 어떤 계급에 배속돼 가지고 피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진로를 이제 그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청년들은 결국은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 특성들, 그들이 새것에 민감하고 그리고 진취적이며 사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항적이기도 한 이 청년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 빠진 다음에 30살 넘어서 바로 북한의 사회 각 층에 배속되게 되는 거죠. 부모 잘 만나고 조상 뼈다귀가 아주 좋은 그런 청년들은 보신 것처럼 핵심 계층에 들어갈 것이고요. 한 2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회적으로 성분이 나쁘고 지질이 눌려 살아온 그런 자식들이라면 역시 자기가 본래 있던 적대 계층으로 포섭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도 아니다라고 하면 기본 분중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모들이 과거와 또 부모들과 조상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알고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김일성하고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같이 뭐 만주에서 발산했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의 자손들이었거나 또는 저기 전쟁 시기에 뭐 공문을 씌웠거나 지금까지 김일성의 평가나 인정을 받아가지고 고위 간부가 된 이런 사람들 바로 이게 핵심 계층에 속하는 거죠. 반대로 적대 계층인 경우에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죠. 일제 기간에 가담했다든지 아니면 전쟁 시기에 뭐 미군과 남한 정부를 위해서 치안대와 같은 그런 조직에 가담해서 활동했다든지 아니면 월남했다든지 가족 중 일부가 그리고 북한 김일성, 김정을 반대해서 활동을 했다든지 감옥이라든지 정치범 수행소에 나의 친척 중 일부가 뭐 갇혀있다니 이렇게 되면 이것이 다 결국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가지고 결국 그런 집안의 청년들은 본인이 아무리 정말 똑똑하고 노력을 했어도 그런 뭐 여전히 적대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갛지도 않고 검었지도 않으니까 그냥 기본 계층에 푸른 계층에 이제 속해 있게 된 거죠. 푸른 계층의 사람들은 뭐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입당을 해야 되겠고, 내가 너보다 먼저 승진을 해야 되겠고, 또 내가 그렇게 그 앞서서 나가야만이 뒤에서 치고 오는 경쟁자들을 확실하게 밟을 수 있고, 나는 뭐 논스톱으로 나갈 수 있고 이런 어떤 경쟁 관계가 나만이 그런 경쟁 관계 못지않게 매우 심각하고 치열하고 이런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소소히 그렇다라고 뭐 결정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사회에서 살면서 어떤 배우자를 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또 그들이 발전은 어느 정도인가, 뿐만 아니라 집에서 뭘 먹고 사느냐, 어떻게 놀 수 있느냐,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 그 전체를 결정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배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그리고 배급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게 결정될 것이고,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회들에 우리가 얼만큼 내가 차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떤 발전도 이룰 수 없는 이런 아주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또 혹독한 이런 계급 문화 속에서 그들은 배숙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북한의 이런 계급 문화가 좀 많이 따져봐도 한 10개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남한의 연구자들은 이 계급 문화가 북한에 51개 계층에 있다라고 해서 저도 잠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이제 그 청년들의 어떤 일대기를 좀 보았습니다. 김정은한테 머리를 박고 저 맹종맹동 그냥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노예로 만들 것인가 의식을 심어주고 그것을 각인시키고 훈련 주는 과정이 결국은 청년의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청년 시기에 청년들을 잘 훈련 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보시는 것이 10년 후에 다 돌아와서 자기 각각의 계급에 배속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장가를 가야죠. 가정이 생기겠죠. 또 부인과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무책임하게
뭐 사회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 토론을 하고 그래서 집안에 문제 있어가지고 잡혀가고 온 가문이 다 처벌받고 이런 걸 결코 원하지 않죠. 즉 장가간 이후에는 사람들은 비교적 안정한 일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노예가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총체적인 그 계획 아래 이 청년들에 대한 신노예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표가 좀 그려졌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김정은은 북한 청년들을 어떻게 신노예로 길들여지는가라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답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보았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청년의 시기에 진입하며 청년의 시기는 어떻게 보내게 되느냐라고 저 북에 있을 때도 저도 역시 이렇게 신노예로 길들여졌고 신노예로 살았지만은 여기 와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북한의 노예를 길들이는 그 수법과 방법은요, 어떤 독재자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중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자 결국 노예의식이거든요. 그걸 뿌리의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걸음마도 못 떼고 방 안에서 기어다니는데 아주 말도 못하는데 이런 애들한테 부모들 그리고 이 타가소에서는 배워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먹을 것을 줬다 하면 이 벽에 있는 김정은의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 안는 순응을 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이런 그 동작을 배워줘야 되는 거죠. 애들이 먹을 걸 주면 그걸 해야 또 어머니가 맛있는 걸 주고 보육원이 뭔가 주니까 먹을 거 받아 안았을 때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이렇게 자란 애들이 유치원에서 노래를 하나 배우고 춤을 하나 추고 또 그리고 글 하나 읽고 뭘 하더라도 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또 김정은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예 의식의 뿌리를 튼튼하게 한 이런 그 세뇌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소련단회라고 하는 조직에 일단 하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에 들어가면 청년동맹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조직은 어떤 조직들이냐? 붉은 넥타이를 내어주고 또 김일성주의 청년동맹원이라는 이거 배지를 달아주고 이제부터는 그 뿌리 의식화되었던 것을 실제적으로 더욱 그 풍부히 하고 그리고 당연시하고 그 의식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이거는 내가 사람인 까닭에 이건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노예로 사는 것이 행복해. 이런 그 생각을 가지도록 이제 하는 거죠. 특히 그 중요한 것은 이들의 그 조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사상생활이고 그리고 하나는 생활총화라고 이제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사상생활은 그 지도자의 통치자의 위대성과 업적과 그의 어떤 뛰어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이나 영화나 노래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읽고 보고 습득해서 그걸 완전히 머리에 각인시키는 애우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생활 총화라고 하는 것은 한 주에 한 번씩 반드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그 세뇌화된 충성심의 기준을 놓고 자기가 뭘 잘못했으며 또 자기 동료들은 뭘 잘못했으면 이걸 호상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서로 충성하도록 집단 생활을 바로 조생활이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나는 손가 보이지 않는 그 마수 같은 게 내 몸을 꽉 붙들고 있구나. 난 여기서 용수부동도 할 수 없어. 난 여기서 뭔가 꿈틀거리면 꿈틀거릴수록 나는 더 아프고 내 처지는 더 불운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 생활을 통해서 이걸 각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정말 노예로 북한 청년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초헌법적인 질서입니다. 규정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초헌법적인 10대 원칙을 만들어서 그걸 모든 청년들이 다 외우고 앉으나 서나 걸을 때나 행동할 때나 먹을 때나 뭐 할 때마다 10대 원칙을 떠올리면서 내가 10대 원칙대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10대 원칙과 어떻게 어긋났냐, 이걸 계속 머리에서 그 하나의 마음속에 양식 거울 하나씩 갖다 잡아놓고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행동을 거기에 이탈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북한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지탱 요인 10대 원칙, 이게 있어가지고 북한 청년들은 완전히 이 노예 질서를 각인하고 그 질서대로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대 원칙이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대 원칙은 뭐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도 이 10대 원칙의 자세한 그 내용이 다 검색됩니다. 뭐 구글에서 10대 원칙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죠. 바로 나와요. 북한에서는 이거 책을 만들었단 말이죠. 10대 뭐 10가지 원칙이 있다. 한 개 원칙이 한 문장씩이면 10개 단락이 되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87개의 문항입니다. 이것을 10개로 묶었단 말이죠. 묶었는데 거기에는 하여튼 희한합니다. 그걸 이건 김정일 71년도에 만들었죠. 근데 이 작자가 이걸 뭘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봤을 때에는 성경적 구절들을 많이 인용한 것 같아요. 최근에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 좀 보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 글귀를 읽다 보면 못했는데 피트피트 이제 또 여기저기서 어떻게 이제 그 시를 잘 모실 것인가, 잘 모신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 내용들이고 또 잘 모시지 못할 때는 어떤 그 경우들이 있냐, 그때는 어떤 처벌을 받냐, 이런 것들이 이따금씩 쫙쫙쫙 이제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것들 갖다가 조합해서 이 자식이 말이에요. 이걸 87개 문화의 10대 원칙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악독하고 지독하게 그지없는지 한번 제가 문항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뭐 전체는 87개는 다 못 읽고 제 머릿속에 있던 걸 제가 몇 가지만 끄집어내겠습니다. 2조 2항인데요. 보십시오.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이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해야 된다. 이게 뭐 문장입니까? 이게 개소리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내가 한순간 살아도 이 김정을 위해서 살라 이겁니다. 그리고 김정을 위해서는 내 청춘도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치라. 바치라는데 안 바치고 견뎌냅니까? 그래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이 한번 총폭탄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은 총폭탄이 되는 거에 대해서 내 몸이 터지고 막 그 격전장에서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당연시 생각한단 말입니다. 8조 2항에 보면 더 몸서리가 갇힙니다. 제 2조 보십시오. 정치적 생명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계와 같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 말이 복잡합니다. 정치적 생명은 또 뭐이고 육체적 생명이 뭐이가. 쉽게 말하면 나한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준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고 그리고 이 통치자가 새로운 생명을 주어요. 그것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생명이가? 정치적 생명이라는 거죠. 그 정치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은 빛이 나고 사람들 오랜 기억 속에 남기도 한다. 이따위 건데 그러니까 뭐죠? 이 육체적 생명을 정치적 생명을 위해 초계같이 바치라라고 하는 건데 초계라고 하는 것은 남한에서 말 쓰는 이야기 같은데 초는요 땅에서 그냥 막 돋아오는 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받고 다니고 그런 이름 모를 정말 쓰잘데기 없는 풀. 개자는요 해변가에 가보면 그냥 널려져 있는 조개 껍질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목숨을 수령이 준 정치적 생명, 즉 수령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개자식입니까? 이게 정말. 예? 사람을 갖다가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오항 2절은 북한이 정말 김정은 개인의 나라, 그 말을 위한 왕국이라는 걸 여실없이 이제 보여주는 문장인데요. 보겠습니다. 5조 2항입니다. 위대한 수령이 교실을 곧 법으로 지상이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야, 이게 정말 이게 억울하기 짝이 없죠. 뭡니까? 김일성이 어디 가서, 김정은이 어디 가서, 야, 이렇게 해. 그리고 또 저기 가서 저렇게 해. 그럼 그것이 꼭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따로 없어요. 이 법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게 초헌법적이라고 그랬죠. 그게 현재 존재하는 북한이 법 위에 존재하는 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법 위에 존재한다 했느냐. 그 다음 문장 있지 않습니까?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라. 지상의 명령이 뭡니까?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명령이다. 땅 위에서 최고의 명령이다. 명령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사소한 이유, 딱 구실 이런 거 되거나 아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건 없는데요. 되지 말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발휘해서 무조건 또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이러고 자빠져. 이런 것들로 87개 문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동맹에 청년동맹에 가맹하기 위해서 소년단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이 10대 원칙의 10개를 해야 되고 제일 조 10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동맹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87개 문장의 대략적 내용까지도 해야 되며 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조선노동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입당할 때 그냥 8조 4항 이야기라 7조 2항 이야기라 10조 5항 이야기라 막 찔러 댄단 말이죠.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검열하고 검열해 그게 통과돼야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악독한 놈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87개 문항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혹시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볼수록 이게 정말 몸소리치고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 사는 건 오직 수령 즉 김정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한테 정말 애완용 개나 그냥 노예도 아닙니다. 그냥 짐승이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이 각도에서 읽어보면 굉장히 그렇죠. 북한에서 이 시대원칙 읽어보면 당연하지. 우리 어버이인데 내 생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받아안게 되고 여기서 보면 정말 그 치욕스러움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0대원칙까지 애워놓고 군대, 돌격대 이렇게 딱 내보내면 그 다음 뭡니까? 이게 다루기 좋은 거죠.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군대나 이 돌격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 따져보십시오. 이게 왜 저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겠느냐. 이게 바로 이 신노예 길들이기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군대가 120만이죠. 대한민국의 56만인가 58만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의 무력을 견제하자면 북한이 뭐 한 100만 정도 아니면 뭐 7, 80만만 있어도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유지하겠죠. 이렇게 많은 군인을 유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 갖다가 젊은 세대들을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사회주의 소위 건설장들에 보내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청년이라고 생긴 것은 다 돌격대나 다 군대에 갖다가 잡아놓고 이 도시나 이렇게 농촌에 가보면 청년이라고 대학생이나 몸이 아파서 지금 직장에 다니는 그런 아니면 저 처녀들밖에 없어요. 청년이라고 하는 건. 다 군대가 있으니까. 왜 군대에 갖다 이게 박아들었을까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시기에 존재했던 삼촌 교육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머리를 흔듭니다. 그런 삼촌 교육대, 사회에 반영적이고 사회에 불평하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갖다가 삼촌 교육대라는 군대에 잡아놓고 가혹한 훈련과 뭔가 초절금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순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120만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바로 이 청년들 갖다 잡아여가지고 삼천교육대에서 조지고 훈련시키고 세뇌시키고 아니면 뭐 매를 들어서라도 이때 뭔가 목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그들을 갖다가 군대에 묶어놓기 때문에 사회는 젊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없어요. 다 군대가 있으니까요. 20대가 다 군대가. 그 사회는 불안할 일이 없단 말이죠. 다 삼천교육에 다 불려갔으니까 젊은 사람은.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야, 참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죠. 그 귀중한 청년 시기를 갖다가 다 삼천교육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입당이라든지 승진, 부전과 같은 이런 시소한 기회들 갖다가 일 잘하는 청년들한테 할당하는 걸 통해서 너희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이 경쟁이 중요하죠. 북한 사회 경쟁 사회가 아니라도 아닙니다. 여기도 고도의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난 너를 딛고 올라서야 되고, 난 너보다 더 잘해서 내가 독특함을 보여줘야 되며, 그래서 나는 승진할 수 있다. 근데 그 기회라는 거 얼마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순종하고, 일 잘하고, 굽복굽복 순종한 이런 사람들한테 주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알고 이런 표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뭔가 나보다 딱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남들이 살 때 난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김일성의 어록을 더 많이 애워서 내가 충성함을 보여줘야 되겠다. 아니면 또 뭐 등등 영적으로 행동해서 뭐 이렇게 뭐 불 붙는 집에 뛰어들어가서 뭐 김일성 초상화라도 내가 그하고 바꾸러 나야 되겠다. 이런 뭔가 그 튀는 행동들 하도록 이 너희들을 갖다가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아주 포갑기구가 너무나도 조밀하게 감시 통제가 정말 그물처럼 잘 돼 있어가지고 일탈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소년원이 있다면 북한에는 소년교양원이 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은 뭔가 그 감옥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경한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노동을 달는데 엄청 많이 갑니다. 여기서는 쌔빠지가 그냥 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 계속 정말 하루 일이 끝나면 널브러질 정도로 아주 고도의 막중한 노동을 몇 달 동안 시키죠. 그럼 나오면서 다시는 이렇게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게 되고 또 온중한 대회에서는 또 집회에서 그리고 노동 교화소. 이 교화소는 그야말로 살아서 나온다는 기적 같은 데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뭐 요만큼 주고 계속 혹사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그 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바로 죽어가죠. 그리고 정말로 가기 싫은데 이건 잘 죽는 표현이 낫지 가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 바로 정치범 수용소라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청년들이 불평불만을 부렸거나 이게 김정은이 어떻소 할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어. 저 통바지가 김일성처럼 혹이 있어. 이렇게 했다가 말만 했어도 그건 무조건 거리를 해석하고 그걸 헐뜯고 그 다음에 또 뭐 당연히 정책이야. 당연히 우리가 배고픈데 말이야. 남아있는 중국 청년들은 말이야.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이게 불평불만. 이런 말 때문에 정치범죄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당을 하든 우리 이게 참을 수 있나?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자. 경찰이 우리 때리면 우리도 같이 바바다 치자. 이렇게 조사를 오래 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100% 그 가문까지 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정치범죄에 가면 그 사람은 몇 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에서 됐다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직 못 고쳤으면 그건 거기서 죽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강요하니까 이렇게 한쪽 청년이 생각했을 때 바로 한쪽은 이렇게 지옥과 같은 땅이요. 한쪽 보면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의하고 충성한 채 하면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너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길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식으로 바로 청년시기에 완전히 너희로서 의식화시키고 너의 질서를 가미시키고 너의 그 행동 준칙을 딱 정말 머리에 배이도록 하고 그다음 훈련을 통해서 너의 어떤 동작을 정말 철저히 익히도록 하고 그리고 나가서 30대에 가족을 가지는 그런 장년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작년, 노년 걱정할 게 없죠. 저 청년 때 잘 훈련시키고 했으니까요. 네, 오늘 시간 정말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8월 28 북한에서는 청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치고요. 이 청년절 맞으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청년들 다양함을 느끼고 그 자유와 또 그리고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예, 이상으로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